오늘은 좀 포맷을 바꿔봤는데 어떠십니까? 좀, 조금은 좀, 날이 갈수록 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좀 아침 기사를 보고 좀 분노를 해야 됐다고 표현을 할까? 아니면 좀 화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갈량이죠. 이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이 두 사람은 삼국지의 대표적인 지략가죠. 천하를 놓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나관중의 의도에 따라서 제갈량은 선을, 그리고 사마있는 악을 대표한 인물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사마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과 작자의 의도를 떠나 당시 유비나 조조 입장에서 이들을 영입할 생각이 없었을까? 근데 사실 조조는 관우를 끌어들이려 무진장 애를 썼죠.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관우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기까지 했죠. 전쟁을 치르는 방법 중에서는 적을 아량으로 대하고 받아들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벼슬을 주어서 적을 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은 실제로 자주 이용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은 적을 가장 잘 아는 자, 그러니까 적국의 왕의 척건이거나 높은 대신이거나 장수거나 이런 자들에게서 얻어내는 정보의 가치라는 거는 그 수백 명, 수천 명 풀어놓은 스파이가 얻어오는 그 정보의 가치를 아주 능가하기 때문이겠지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있을지 모르는 그 이탈 세력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서 상대 진중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지는가 보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요즘은 뜸하지만 남북한도 서로 귀순자들한테 대대적인 환영식을 베풀어주고 정착권까지 줘가면서 순회 강연시키고 또 그런 모습들을 삐라에 담아서 상대편한테 뿌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전전이죠. 만약에 조조가 제갈량을 혹은 유비가 사마이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중국 역사는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 두 놈이 치고받고 하는 와중에 죽어나간 그 민중의 숫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입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투항하거나 귀순하는 적에게 죄를 묻지 않으면 오히려 상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앞서 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설득해서 귀순한 장수에게 우리가 가장 아끼는 장수의 목을 잘랐다고 해서, 또 우리 양민을 학살했다고 해서 그 장수를 참수형에 처하거나 능지처참을 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의도한 목적의 2배, 3배 이상의 역효과를 낼 것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자, 얼굴이 좀 크게 나오셨는데 이 여자분이 그 정도로 뛰어나거나 파괴력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장관 후보로 영입하고자 했을 때는 이용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널리 탕평책을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 국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대통령의 목적도 분명히 있었고, 이건 정말 뒤집 강아지도 알만한 그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취해야 될 스탠스는 어땠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이해운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며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끝내도록 그렇게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2, 제3의 이해운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얼굴에 황치를 했죠. 내가 이 씨발놈들을 도찐개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멍청함 때문입니다. 이 씨발놈들 눈에는 당장의 농공행상만 보이지 1년 후의 세상을 예측할 만한 그런 지력도 없는 그냥 시정잡배 수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놈들이랑 똑같은 거죠. 이 새끼들 대가리에는 저들이 몰려오면 내 자리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 생각 외에는 없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새끼 좀 보세요. 나 좋게 봤는데 뭐 얼마 전에 저 우리 친구 말대로 섹스 도구 팔러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건 상관없어요. 아주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지난 방송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와주고 국회의원들 줄줄이 나와가지고 뭐 지가 어떤 농담을 던져도 뭐 받아주고 이러니까 게다가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구독자까지 뒤에 생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자기는 서울시장에 출마를 안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무시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지는 뭐 국민의힘 쪽에다가 뭐 길을 꺾는 건지 아니면 혼란을 주는 건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민주당 의원놈들의 이런 기가 막힌 작태를 보고도 말리기는 그냥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부채질을 하고 있죠. 저는 정말 뭐 정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권력이라는 거는 피가 튀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나 행시나 외무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 판사, 뭐 외교 전문가, 예? 고위공무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리고 뭐 내가 욕하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대가리 박 터지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은 권력이죠. 그 와중에 핏물도 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중한 책임이 항상 뒤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그 책임을 묻는 거 윤석열이가 5분에 뭐 아무도 안 죽었다 아무도 안 다쳤다고 아무리 씹으려도 저렇게 그 한덕수가 23년형을 받고 윤석열이는 사형위기까지 몰리는 이유도 그 때문인 거죠. 근데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다가 혹은 펜때 휘갈기다가 보면은 보안해독하는 놈들이 생기죠. 이런 놈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권력을 얻어요. 여론이라는 거죠. 쉽게 얻은 권력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칭 언론인이라고 하는 작자들 보면 아주 무책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놈에 하나 더 들자면 진중권이라는 작자가 있죠. 저는 앞으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수탁도 안 되는 중병아리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 대가리에 무거운 벼슬을 달았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잘 짓거립니까? 나팔수. 그리고 이들의 주댕이를 통해 가지고 농공행상에서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시정잡배 수준의 민주당 의원놈들. 이런 놈들이 갈수록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난 걸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수습이 안 되니까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이해운 씨를 아주 힘이 있고 막중한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독립기념관장 어때요? 아니면 인천공사 사장, 아니면 뭐 KDI나 이런 쪽에 뭐 연구기관의 수장. 이 역풍을 잠재우려면 이재명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이해운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주어 이 개망신을 가려줘야 돼요. 이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 여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는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검찰에게 항소권을 포기하고 형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과감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를 깨끗하게 신분 세탁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대로 내치고 이 여자가 죽도록 놔준다면은 이재명도 민주당 의원놈이나 김어준 같은 놈하고
같은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뭐 누군가 듣는다면은 혹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김어준과의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저놈은 너무 많이 컸고 저놈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의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저놈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놈은 그냥 언론인의 하나예요. 너무 이놈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